네. 안녕하세요. 권영호입니다. 권영호TV 구독자님,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있는 이 자동차는 에쿠스 리무진 이렇게 됩니다. 자동차 사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6년식 EQ900입니다. 2016년식 EQ900입니다. 참고하셨죠? 엔진룸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엔진룸이 V8 엔진이고요. 지금 시동을 꺼놓은 상태입니다. 어떻습니까? 깔끔하게 잘 돼 있죠? 이런 자동차가 김해에서 정비, 부산에서 정비, 양산에서 정비 다양하게 정비를 했습니다. 하이테크 반에서도 했답니다. 정비한 이유가 뭔가? 열간시 시동 지연입니다. 열간시 시동이 늦게 걸릴 수 있는 조건 뭐겠습니까? 여러분께 나열해 보겠습니다. 첫째, 크랭크 앵글 센서의 신호가 비정상일 때, 캠 앵글 센서 신호가 비정상일 때, 그리고 압축에 문제가 있을 때, 또 점화에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고요. 물론 배터리 성능 그것도 아니겠느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시동이 늦게 걸린다는 얘기지 배터리 성능이 없어서 엔진이 돌아가지 않는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배터리는 빼는 겁니다. 또 엔진이 돌아가는데 시동이 안 걸린다는 얘기니까 스타트 모터도 빼는 겁니다. 자동차용 배터리 플러스 선과 마이너스 선의 어떤 영향, 이것도 있을 거 아니냐, 이것도 엔진이 돌아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동 지연이라는 조건에서는 아닌 겁니다. 곧 시동이 안 된다 하는 경우에는 배터리나 스타트 모터를 체크할 수 있는데 엔진은 도는데 시동이 늦게 걸린다는 조건이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자동차를 정비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자동차는 인젝터도 바꿨어, 고압 펌프도 바꿔, 저압 회로도 컨트롤러도 바꿔, 또 스파크 플러그도 바꿔, 점화 코일은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 아직 모르겠는데 정비 내역을 보면 화려할 정도로 정비 범위가 많습니다. 부속 열심히 팔아주시느라고 고생하신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시동 지연이 올 수 있는 조건이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것 외에 연료 분사를 줄일 수 있거나 또는 점화 시기를 지각을 시키거나 그럴 수 있는 조건이 뭐가 있을까 해서 진단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진단기 화면을 여러분한테 설명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냥 체크만 하겠습니다. 이러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면 시동 지연이 오고 감속 충격, 변속 충격 두 가지를 다 가져온다. 또 하나, 가속 시에 출력 부족도 나온다. 비록 배기량이 5000cc인들 제 성능이 안 나오면 5000cc 성능이 아니라 3000cc 성능으로 또는 4000cc 성능으로 출력이 줄어든다는 생각을 하시고요. 자동차 관리에서 정상적인 정비가 될 수 있도록 EMS적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자동차 정비는 센서의 데이터를 통해서 EMS로 분석한다. 그리고 무엇을 바꿀 거냐, 무엇을 정비할 거냐, 이것이 결정돼야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많은 여러분들은 뭘 바꾸면 될까? 이거부터 생각합니다. 뭘 바꾸면 될까 해서 뭘 고치면 될까? 곧 교환하지 않고도 정비해서 해결이 된다면 굳이 부속 장사하고 또는 부속을 만들어내는 분들하고 사돈지간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경제 살리기에 동참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세상이 돌으려면 돈이 흘러가야 됩니다. 돈이 유통이 돼야 됩니다. 재화가 유통이 된다는 얘기는 돈도 써봐야 또 누군가는 이익을 보게 되는 거죠. 권영호TV 채널을 시청하시는 여러분이 거기에 동참해서는 안 되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스캐너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현재 이 모습은 시동이 잘 걸리는 편입니다. 아닙니다. 정상적입니다. 제 앞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동이 안 걸리는 장면을 촬영해 놓은 영상을 저한테 보여주셨습니다. 스캐너를 지금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나온 결론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가 이런 모습이고요. 여러분이 방금 전에 보셨죠? 시동 지연이 발생하는 장면. 제가 지금 촬영할 때는 안 나왔는데 자동차를 가져오신 선생님께서 촬영해 놓은 영상을 보셨듯이 시동이 걸리기까지가 약 5초 정도 걸립니다. 5초의 시동 지연을 일으킬 수 있는 조건, 뭘 것 같습니까? 권영호 영상을 보셨답니다. 그런데도 캐치를 못하셨습니다. 분명히 영상 속에서 수십 차례 나옵니다. 시동 지연이 올 수 있는 조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냉각수 온도가 곧 냉각수 비중이 높으면, 자, 여기 보십시오. 이게 냉각수 캡입니다. 나제타 캡이죠. 이 속에 들어있는 냉각수의 비중이 높으면 ECU는 연료 분사를 줄여서 분사를 하라고 합니다. 곧 시동 지연의 1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 자동차마다 다 있을 겁니다. 전기 자동차 외에는 바로 이겁니다. 자, 여기가 엔진 오일입니다. 이 속에 들어있는 엔진 오일이 잘못되면, 곧 비정상 점도의 오일이 들어가면 헤드에 붙어있는 부품 HLA라는 거 여러분 수십 차례 들으셨을 겁니다. HLA가 잘못 작동하면 밸브의 기밀 누설, 곧 공기를 흡입해서 압축할 때 압축이 새는 겁니다. 압축이 새면 점화할 때 에너지가 충분하게 들어와도 정상적인 연소가 안 됩니다. 그 말은 권영호 영상 속에서 참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압축말 온도 T2라고 하는 조건의 공식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압축말 온도가 낮아졌다는 뜻입니다. 곧 무엇 때문에? 엔진 오일 때문에 밸브가 새기 때문에 압축말 온도가 낮아져서 거기에 점화 에너지를 더 받자 충분한 연소가 안 돼서 시동 지연이 올 수 있다, 이겁니다. 또 하나, 이 속에 점화 플러그가 있죠. 스파크 플러그. 이 스파크 플러그의 성능이 나쁘면, 또는 스파크 플러그의 갭이 너무나 좁거나 크면 점화 에너지가 연소실에 있는 혼합가스를 연소시키는데 방해를 받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시동 지연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에서 연소 상태가 어떻게 나오는지 잠시 후에 배기가스의 온도와 배기가스의 양을 가지고 촬영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셨죠? 배기가스의 양과 배기가스의 온도를 두 가지를 보니까 압축에도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점화에도 문제가 있다. 방금 전에 보셨던 두 가지의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은 보셨습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셔도 정상적인 배기 양이 아니고 정상적인 배기 온도가 아니다는 말씀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자동차의 특성상 V엔진이기 때문에 배기관의 구조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됐을지언정 연소실에서 문제와 점화 성능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다. 곧 이 자동차는 공연비 희박 제어를 하고 있는 자동차다. 이 말은 또다시 역으로 말했을 때 시동 지연을 가져올 자동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압축말 온도가 낮아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라고 했는데 못 알아들으십니다. 무엇을 정비하면 이미 영상을 보여주기 전에 진단기 화면을 통해서 설명해드렸습니다. 냉각수 온도 때문에, 엔진 오일 때문에, 점화장치 때문에 시동 지연이 올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설명을 드렸으면 충분히 알아들었을 것 같고, 또 본인께서 촬영한 영상을 저한테 주셔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압축말 온도가 낮아서 그렇습니다. 곧 엔진 오일 때문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라고 했더니 무엇을 바꿔야 되느냐, 무엇을 정비해야 되느냐 또 물으십니다. 그래서 영상을 많이 보고 오시라는 얘기고요. 영상을 많이 보셨다면 제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를 못한다면 꼼꼼하게 들어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 자동차 비록 비싼 자동차일망정 냉각수 비중은 잠시 후에 제시할게요. 어때요? 냉각수 비중 보셨죠? 마이너스 40도가 넘죠? 남쪽 지방에 있는 자동차입니다. 그러면 전국을 다 다닌답니다. 여기저기. 한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 20도 정도는 맞춰줘야 됩니다. 곧 40도의 비중을 마이너스 20도의 비중으로 맞춰줄 필요가 있다. 엔진오일 0W 40짜리를 넣었답니다. 시동 지연은 언제부터 발생했는가 했더니 9월인가 10월인가 그렇답니다. 곧 9월 10월이면 기온이 쌀쌀해집니다. 엔진 오일 점도가 뻑뻑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압축 불량을 일으킨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또다시 시동 지연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보셨을 때 배기구의 온도를 보니까 이거는 점화장치에도 문제가 있구나 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비법이 나온 거죠. 냉각수 바꿉니다. 비중 맞춥니다. 엔진 오일 바꿔야 되는데 그냥 바꾸면 안 됩니다. 현재는 고점도의 오일이 들어있으니까 그 점도의 오일을 씻어내든가 아니면 저점도의 오일을 넣어서 한 2,000, 3,000 정도를 주행합니다. 많이 타면 한 5,000까지 타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저점도의 오일을 넣어야 현재 이 속에 들어있는 고점도의 오일이 희석됩니다. 그때부터 HLA가 복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양산 쪽에서, 부산 쪽에서 오셨으니까 만일에 제가 작업을 한다면 저는 클리닝을 먼저 해요. 두 번째 엔진 오일을 넣어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냉각수까지 세 가지 작업을 하고 지켜봐서 스파크 플러그의 갭을 건드릴 건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100% 안 건드리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곧 스파크 플러그 갭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영호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참 쉽지요? 그죠?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도 도리도리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자동차 정비, 제대로 된 정비를 꼭 경험해서 완벽한 자동차가 될 수 있는 2022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곧 전기차가 아니어도 탄소 제로의 자동차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만들어 가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저한테 전화 좀 그만 주십시오. 방송을 못 찍습니다. 방송을 찍으려고 하면 전화, 문자, 또 찍으려면 전화, 문자. 저도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낮에는 제가 작업하면서 여러분과 통화를 할 수 있는데 저녁 시간대에는 방송 촬영이나 편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문의 때문에 제가 편집도 못하고 영상 촬영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왜 요즘 영상 안 올리세요? 라고 물어보는 분이 계신데 모두가 다 여러분들이 걸어주시는 전화와 문자에 대해서 응답하느라고 방송할 시간이 없어서 그렇다, 또는 편집할 시간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며칠 전에는 새벽 3시에도 문자를 주신 분이 계셔요. 그래서 그때도 저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저는 3시쯤에도 잠을 안 잡니다. 해가 어설프게 넘어가면 작업할 게 없으면 저는 이 일을 하는 입장이 곧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을 하는 거니까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어 주시면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많은 영상을 보시면서 심도 있는 자동차 관리 요령을 배울 거 아니겠습니까? 곧 쓸데없는 정비를 안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만수무강하십시오. 물러갑니다. 바이바이.
어디 봐봐. 세로 같은데. 세로 같은데, 나도.